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뤄내면서 이제 5,000포인트 선에 250포인트가량만을 앞둔 모습인데요. 오늘은 상승폭이 적은 만큼 상승 탄력이 장마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보합권에서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8% 오르면서 4,741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면서 현재 시간은 0.09% 내린 94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에서는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적응 낙폭을 바로 코스피가 회복해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4,750포인트 선도 돌파해냈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다시금 약간은 내려놓으면서 오름폭을 조절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에는 다시 내려가면서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급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300억 넘는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오랜만에 매수를 보였지만 장중에 다시금 매도 전환하면서 현재 시간 700억 넘는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도 5천억가량 강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돌아온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1,100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반면 개인 같은 경우가 900억 가까운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이어집니다. 환율 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약세를 보인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후에 바로 10원 넘게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은 0.5% 오르면서 1,47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정세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감과 정제 마진 개선 전망에 힘입어 정유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지난해 11월에는 이후에 러시아 제재, 연말 유럽 정제 설비 정기 보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제 설비 공격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공급 차질 영향으로 복합 정제 마진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20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11달러에서 13달러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S-오일의 4분기 실적이 정제 마진의 개선 영향으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돼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 역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재고평가 이익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정유주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S-오일이 강세를 더욱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현재 시간 5% 넘게 오르면서 91,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꾸준히 강세 이어갑니다. 3.18% 오르면서 107,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올해 실적이 1조 원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9,885억 원과 1조 4,56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이익률 개선이 지속되면서 2025년부터 27년간의 주당 순이익이 연평균 48.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고 작년도엔 연간 수주 목표였던 7조 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주 잔고 확대가 지속되면서 이익 개선은 28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교보증권에서도 하반기부터 북미와 유럽향 물량 증가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며 섹터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 효성중공업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현재 시간에도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22% 오른 22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마진이 높은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설비 FLNG 수주가 기대되며 올해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신증권은 올해 삼성중공업의 해양 사업 부문이 큰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작년 큰 수주를 기대했던 미국 델핀과의 FLNG 프로젝트가 계약 시점이 연기된 상황에서 올해 이연 물량이 본기역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분기 내 최종 투자 이익사 결정이 내려진 뒤 상반기에는 계약이 마무리될 것이고 이후 캐나다 웨스턴 LNG와 코랄 프로젝트에서도 추가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델핀 LNG 프로젝트에 투입돼 FLNG 1호기 외에도 2호기와 3호기의 수주 가능성도 크다며 경쟁사인 중국 위슨조선소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올해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중공업의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연이어서 계속 호실적을 받을 것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5.29% 오르면서 29,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입니다. 다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재료가 없는 만큼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국에는 5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 부동산 관련 이야기,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수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창용 총재는 다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율 관련해서는 환해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환해지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환율에 대한 안정 의지를 또 보였고요. 오늘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갑자기 우리 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화가 지금 너무 약세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안 잡히는 게 약간은 또 갸우뚱한 상황인데 장 초반보다 다시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1,47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역시 약간은 걱정인 것이 수출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은 한국은행에서도 약간은 코멘트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을지 한번 추세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총 장 초반에는 약간 미국 영향을 받아서 약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오늘은 한화그룹주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화그룹주들이 연초에 현대차그룹만큼이나 좋은 게 지금 한화그룹주들입니다. 자, 한화그룹주들이 어제는 현대차그룹 봤으니까 오늘은 한화그룹주들이 연초에 왜 이렇게 좋은지 함께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한화그룹주들 새해 들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작년에 하나그룹주들 워낙 좋았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주가가 100만 원대를 돌파를 했고 하나오션은 마스가의 대표 주자로 좋은 흐름 나타냈고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하나주들이 작년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이제 작년 후반기 연말 들어서니까 하나주 그룹주들이 좀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제 이야기인 것처럼 몇 년 전 이야기인 것처럼 갑자기 다시 또 하나그룹들이 연초되니까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YTD로 따지면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오늘도 13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한화 주식회사 하나 지주사도 역시 어제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서 또 연초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최근에 너무 좋죠. 이 한화 시스템은 방산과 우주와 복합적으로 다 엮여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는 안 가던 한화 갤러리아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가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의 방산, 조선, 우주 관련된 이런 사업 분야에 관련된 좋은 평가들도 있고 어제 또 나왔던 이야기가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그룹주가 한화 지주사가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하나그룹의 이 내부의 교통 정리가 좀 있었는데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요 세 아들의 관련된 이 사업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걸 이제 더 확실하게 구분해 주려는 교통 정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제 이사회 하면서 인적 분할 결의를 했고 6월에 아마 임시주총을 개최해서 최종 의결을 할 것 같고요. 7월 중에 완료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존속법인 이 주식회사 한화 지주사는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차남 이 두 사람이 하는 사업에 집중이 됩니다. 이제 존속법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하나 오션 그리고 금융주 중에 하나 생명 하나 투자증권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고 그동안 같이 지주사 한화에 같이 들어있던 하나 비전이나 한화 세미텍, 하나 로보틱스, 하나 갤러리아 이런 이 막내인 김동선 회장이 운영하던 요 사업부는 따로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따로 떼어내서 한화 머시너리 앤 홀딩스로 이렇게 바꾸는 인적 분할을 단행하기로 했는데 분할 비율은 이렇게 한 76대 23 정도가 됩니다. 한화 지주사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 이제 한화 지주사의 주식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인적 분할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홀딩스의 주식까지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존속법인은 김동관 부회장이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는 방산조선 우주산업과 관련된 쪽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신설법인도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 지주사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또 과정이 걸쳐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복합기업의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오늘도 리포트가 많이 발행됐는데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갤러리아가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어제 발표한 것은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계속 할 것이다.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하나그룹의 최정점에는 이 김승현 회장과 그리고 이 지주사 한화가 있는데 사실 이 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위에 하나의 회사가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게 한화의 지금 기업 분석 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화의 최대 주주는 한화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한화에너지는 이 한화에너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최대 주주를 또 확인을 해봤더니 김동관 부회장이 절반 50%를 가지고 있고요. 김동원 차남이 20%,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김동선 대표이사가 10%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게 더하면 80이고 나머지 20은 재무적 투자자,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한화에너지의 50% 지분을 갖고 있는 김동관 부회장. 그런데 이 한화에너지가 하나의 지분을 22%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더 김동관 부회장 체제에 더 힘을 실어주는 인적 분할을 단행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적 분할을 한 이유가 뭘까요?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복합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빠르게 하고 가치를 높인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엔 뭡니까? 김동관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화가 이제는 그 드라이브를 작년부터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이걸 아마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김동관 부회장 체제로 이제 한화는 김승현 회장 이후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파란색 요게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최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한화가 또 생각보다 자사주 비중이 높습니다. 7% 넘게 한 7.45% 요 노란 부분이 자사주인데 자사주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는 또 부각되는 게 뭔가요?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 법안 상법 개정안 또 통과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겹수혜를 받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김동관 부회장이 이러면서 더 한화를 지배하는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조건들이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한화에너지는 지주사 하나를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에너지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한화에너지도 상장시킬 거다. 하나에너지 상장시키면 김동관 부회장이 지분이 50%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 현금이 많아지겠죠. 그 현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지분을 더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승현 회장에게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를 해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가 생깁니다. 근데 일단 한화 측에서는 하나에너지 상장하고 나서 한화랑 합병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어떻게 또 이야기 바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여전히 조선방산 우주 관련해서 너무 좋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수주도 너무 많이 잘하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모멘텀이 좋은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화 이 지주사만 볼 게 아닙니다. 올해는 다른 대기업 지주사,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들도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면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그런 그룹주들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한화가 지배구조 개편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계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안정적으로 그룹이 운영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지배구조 개편하거나 경영 승계 작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순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누가 또 할까 생각해보면 삼성그룹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대차그룹도 해야 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올해 대기업 그룹주들이 이렇게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삼성그룹주들이 한 번씩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코스피가 4,700선을 지켜내며 5,000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사적 고점권에 진입했지만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약 4분의 1은 여전히 주가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식품, 항공 등 소비재주는 환율 부담에 약세를 이어갔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중반 이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고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역시 큰 폭의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화장품 제조 원료의 수입 비중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식품주도 원가 부담에 주가가 눌렸고 항공주는 달러 결제 구조 탓에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았다. 증권가는 1,4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반등의 핵심 변수는 결국 수출 회복 여부라고 진단했다. 지수는 강세지만 체감은 전혀 다른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까요? 길건우 대표가 선택한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첫 번째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현대차 그룹입니다. 아틀라스 볼 때마다 이게 보면 볼수록 볼매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 볼수록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잘 맞는데. 네, 현대차 저랑요. 예. 자,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번 주에도 잘 갑니다. 오늘도 뭐 장 네. 시작할 때는 별로 힘이 없더니 지금 또 상승으로 막 전환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현대차 그룹주들 대표님 시각도 궁금해요. 이게 주가가 단기간에 확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듯이 네네.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을 쫙 간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거의 한 2, 3년 동안 사실은 현대차 그룹주 자체가 그렇게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안 좋았죠. 네. 그런데 올해는 다를 거다. 어. 다르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상방을 조금 더 열어두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회사로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올해 이제 CES를 하면서 아틀라스가 최고 로봇상을 받을 줄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요. 상상을 못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뭐 로보틱스 쪽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제일 좋다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들을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아틀라스를 보면서 이 옵티머스랑 자꾸 비교가 되는 걸 조금 확인을 하셨을 맞아요. 거고요. 금액적인 거는 사실 아직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틀라스가 더 비싸기는 해요. 하지만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행동하는 걸 보셨다라고 하면 옵티머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걸 산업 현장에서 쓰더라도 이게 360도가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네. 몸도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목도 돌아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지 못했던 동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를 밸류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로봇 밸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실은 IPO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네. 기대가 돼요. 전 진짜 할 거는 같아요. 안 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아쉽거든요. 손해죠. 이런 분위기 손해입니다. 탈 때 하고 그 IPO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아틀라스 대량 양산하면 되거든요. 금방 수익 뽑아내니까. 그래서 아마 올 한 해는 계속 IPO 모멘텀 자체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격이라고 보는데 네. 옵티머스도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비쌌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중국이랑 계속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중국 쪽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싼데 현대차가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사실은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을 내재화 그룹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 모비스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밸류를 쳐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났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마지막에 수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미래 먹거리 중에서 이제 수소에 대해서 동맹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에서 사실은 수소차 제일 잘 만드는 건 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죠. 네. 그러면 아마 현대차의 이 수소, 뭐였죠? 갑자기 이름 넥소. 생겨요. 네, 넥소. 이 친구가 일본 시장에 또 다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제 주가 상방은 열어두시고 다만 이제 고민거리가 되시는 분들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살짝 고민이 되시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살짝 쉬고 있거든요. 있어요. 차라리 이런 쉬는 구간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조금 더 나는 살짝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이 아니라 지금 살짝 조정 구간이 조금 아마 나올 거예요. 네네. 요때를 한번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너무 좋은 모멘텀들이 한꺼번에 다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쉴 때마다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종목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대장인 현대차를 봐야겠죠. 네, 현대차의 매수 포인트는 조만간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어. 언제냐면 현대차가 아마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그렇죠. 오른 건 사실은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네네. 로봇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4분기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현대차가 그래도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조금 선방을 하고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글로벌 완성차 판매 순위 3위는 또 여전히 수성을 했더라고요. 네. 하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때 실적을 보고 아마 조정이 조금 올 거예요.
예, 요때를 한번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그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들이 네. 사실은 현대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밸류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좀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대 글로비스 한번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글로비스요? 예, 현대 글로비스가 사실은 모비스보다 먼저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물류 로봇을 협조해서 같이 만든 게 사실은 현대 글로비스거든요. 네네. 스트레치를 도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아마 조금 더 빨리 나올 것 같고요. 아틀라스가 실적이 찍히는 것보다는 사실은 물류 쪽도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AMR이어서 밑에가 자동으로 알아서 움직이고 굉장히 편하게 움직이는 스트레치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네.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 작년에 이거 본 것 같은데 하실 건데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인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룹 물량이 제일 많지 않냐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에 대한 것들도 뭐 해상 운송 가지고 오면서 네. 조금 비외 그룹 외적인 매출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요즘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사용 후 폐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재활용해서 쓰는 게 중요한데, 근데 폐배터리니까 화재 위험성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현대 글로비스가 또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먹거리가 많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현대차, 현대 글로비스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현대 글로비스는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도 가지고 가지고 있죠. 있는 것도 네.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탑픽을 골라볼 텐데 뭐 현대차 그룹주들 뭐 다 좋지만 지금 특히 탑픽으로 뭘 보세요?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제가 하나 얘기 안 했습니다. 모비스. 얘기 안 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네, 오늘 좀 쉬더라고요. 오늘 쉬는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현대차에 이미 뭐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잘 나가고 있고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1년에 매출만 30조 정도가 나오는 구간인데 아마 이제 올해 말 넘어가면서 로봇에 대한 매출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럼 로봇에 대한 매출이 못해도 뭐 아마 그 아틀라스 3만 대 정도면 매출이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사이가 찍히거든요. 왜냐면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밸류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50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근데 움직임을 보면 정고점이 46만 8,500원 네네. 찍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50만 원은 어느 정도 생각들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좋은 움직임만 조금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상단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한 55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모비스를 골라주셨어요. 뭐 현재가에서 한번 조금 쉴 때 공략을 해보고 55만 원 정도 전략을 목표가를 잡아주셨으니까 현대차 그룹주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이제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 되겠지만 아직 내가 현대차 그룹주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나 쉴 때 담아보는 전략 길건우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역시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현대차 그룹주들을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길건우 대표의 선택은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카지노 관련된 섹터를 주셨네요. 자, 카지노 관련 주들이 이제 작년 연말이나 이렇게 살짝 다시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또 쉬고 있습니다.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대통령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 카지노 관련해서 요 사업권을 왜 일반 사기업이 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충격받고 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좋을까? 좋은 자리일까?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네.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괜찮을 때 주가가 조금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적과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이 좋아요. 지금 12월에 그 총 드랍액이라고 해서 그 칩으로 환전하는 게 거예요. 드랍액이라고 얘기하는데 12월 총 드랍액이 그 카지노사들이 19%가 늘었고요. 순매출이 15% 늘었고요. 방문객이 18%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늘었냐를 보니까
12월 말부터 중국이랑 제주 왔다 갔다 하는 거, 후쿠오카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증편이 되면서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전에 사실은 우리나라 그 외국인 방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때가 수치상으로 한 1,750만 명 정도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19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감을 했다가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1,870만 명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들이 들어와서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많이 쓰는 것 중에서 뭐 예전 같으면 쇼핑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항상 연관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카지노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카지노를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 요즘 바카라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의외로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바카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1월 달에 또 바카라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도 네.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도 아마 실적 성장세가 조금 플러스 알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더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작년에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온 게 한 500만 명 정도 오지 않았을까라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개인 관광객이었고요. 네. 단체 관광객 무비자가 풀리면서 하반기 때 조금 늘었는데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산이긴 하지만 한 1,000만 명은 왔다 갔지 않을까 네. 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VIP 카지노들은 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남들 다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런 걸 보고 있을 때 다른 섹터도 어차피 순서는 한 번씩 마이턴이라고 그쵸?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네,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신다라고 하면 카지노 섹터를 지금 미리 조금 봐두셔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지금은 아직 추우니까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올 가능성도 있죠. 뭐 일본 관광객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카지노 관련해서 종목들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앞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겠지만 네. 최근에 K-하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강원랜드 그 외국인 베팅 한도를 상향시켜줬습니다. 그래요? 네, 3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와서 더 많이 놀고 해라. 돈 더 써라. 더 많이 써라는 거죠. 네, 더 많이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올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베팅한도 올라갔죠? 그러면서 영업장 면적도 기존 대비해서 3배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와서 돈 써라 이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지네만 돈 벌면 주주 입장에서 사실 살짝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강원랜드가 자사주를 한 1,000만 주 정도 매입을 하고요. 소각까지도 계획을 네네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올해 돈 번 거는요 지네만 쓰지는 않는답니다. 네, 배당 성향도 50% 이상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조금 재밌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카지노 얘기가 나올 때 강원랜드는 쉬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번에 조금 못 새로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아까 이제 저희 딱 그 카지노 소개하니까 인천 파라다이스 딱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최근 들어서 VIP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에 대한 수혜는 사실은 파라다이스가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본 관광객이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잘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중국 무비자 관광객 올해 사상 최대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수혜까지 본다라고 하면 호텔 객실 점유율 올라갈 거고요. 카지노 매출도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 종목 2개를 골라주셨고, 그럼 탑픽을 하나 선정해 볼까요? 네, 세 개 중에 하나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네, 롯데 관광. 롯데관광개발. 네. 네. 어찌 됐건 가장 매출 상승이 큰 애가 누굴 거냐라는 걸 이제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는데 그쵸. 상승률이 제일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은 롯데 관광개발이에요. 네, 뭐 드라백도 많이 늘고요.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최근에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에 비해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래프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60일, 120일 선에서 60일 아래로 절대 안 내려옵니다. 꾸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주가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겨울 비수기입니다. 근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매출이 꾸준하게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주 기점으로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 가시는 그 관광객들이 최근 들어서 한일령, 중국이랑 네, 일본 그렇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제주도 쪽으로 조금 더 랜딩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 플러스 알파 실적 기대감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고 매출액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26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실적 기대감, 그다음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최근 들어서 크게 차트가 깨지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매력도도 현재 구간에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고점이 24,000원대인데 거기에서 그래도 한 50% 아니 한 25%에서 3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목표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을 카지노주 탑픽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이 카지노 관련주들이 약간 지금 관심권 밖에 있는데 다시 저희가 관심 가져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거 알려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엔 테마는 일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엔비디아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존 10기가 bps에서 13기가 bps로 높이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성능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상향 조정으로 HBM의 핵심인 로직다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직다이는 신호와 전력을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데 이를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해당 기술을 대만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TSMC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로직다이 생산 라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중국 우시 공장을 중심으로 한 SK하이닉스의 공정전환 지연 가능성도 지적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장비 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첨단 공정 업그레이드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코스닥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0.6%대 4,700또 50포인트대까지 복귀를 했고 코스닥도 지금 상승 전환이 되면서 945포인트 선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2천억 원 가까이 코스닥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코스닥이 다시 반전을 나타내고 있고 뭐 오늘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10% 넘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그동안 이번 주에 계속 쉬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또 바이오 타임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의 분위기를 살짝 느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을 통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 온도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의 소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어떤 종목으로 또 시장의 분위기 파악을 해볼지 첫 번째 골라주신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조선주가 최근에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 HD 현대중공업도 한번 체크해 주셨는데 네네. 삼성중공업도 지금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LNG는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그렇습니다.
마스가 MRO도 이제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은 다른 뭐 하나오션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에 네. 비해서는 마스가 관련된 프로젝트에 좀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물 밑에서 상당한 작업들을 지난 연말에 많이 그러니까요. 했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봄날이 온다. 바로 이 FLNG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특화는 돼 있는데 사실은 이 FLNG와 관련돼서는 어떤 수주도 수주지만은 어떤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침이 좀 심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2026년도에는 상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회사에서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도 뭐 110억 불 이상은 수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인 어떤 그 영업 환경이라든가 네네.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는 이제 군함 MRO 전문 기업이죠. 미국의 이 비거마린 그리고 또 나스코 등과 함께 MOU를 맺으면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본격 수혜로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 또 올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12조 7천억, 전년 대비했을 때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1조 5천억대, 그러면서 63% 이상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조선업종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네. 실적이라는 숫자가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거죠. 분기마다 조금은 부침이 있겠지만 이런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HD 현대중공업이 먼저 신고가를 냈고 그리고 하나오션도 따라가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11월 27일 날 연말 11월 말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25,000원 밑에서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모아가세요. 그러니까 주가를 대응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조금 시간과의 싸움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점을 단기적으로 찍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가격과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간 조정이 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내가 무조건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준다면은 한 두 달 만에 다시 또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이루어지면서 20%가 넘는 수익이 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한 차례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인해 주고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스윙 플레이로도 가능하시고 네네. 신규로 좀 더 내가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2차 목표가 34,000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해 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보면서 지금 하우스에서는 대부분이 뭐 3만 원대 후반 내지는 4만 원을 제시해 주는 그런 어떤 하우스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이 또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3만 원 돌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주셨으니까 2차로 뭐 34,000원까지는 한번 3만 원 중반대까지 눈높이 한번 잡아보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중공업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도 이제 새해 들어서 이 전력기기 쪽도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는 산일전기를 봤고 오늘은 LS 일렉트릭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LS 일렉이 개장 초에 급등을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효성중공업이 또 급등을 하고 오늘은 LS 일렉이 조금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조금 이제 주춤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중국 법인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에 조금 미흡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지만 그거는 어차피 지나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조금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올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추가적으로 북미양 배전반 수주라든가 초고압 변압기 증설 효과 등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6조 3천억 그러니까 한 23%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6,384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58%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바로 이 전력 설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어떤 실적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 잠시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숫자로서 증명을 해준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사실은 어저께 이제 또 다른 고점을 돌파했죠. 신고가를 낸 종목인데 어저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55만 원 이상에서 쫓아가면서 대응했으면 또 오늘 이렇게 혼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맞아요. 얘기죠.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지난 10월 23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1, 2차 목표 다 돌파를 했고 50%가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포트에 그냥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3차 목표가 63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네. 지금 50만 원, 52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초반자리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구간들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뭐 오늘 어제 오늘 또 이 전력기기 관련된 이 글로벌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는데 네. 뭐 여전히 뭐 실적은 뭐 변함이 없다. 수주나 실적은 변함이 없는 수준이고 뭐 그 안에서 이제 탑픽을 고르는 뭐 이런 셀렉 때문에 오늘 효성중공업이 또 특히 부각을 받긴 하는데 뭐 LS 일렉트릭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한번 적절한 타임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만 원까지 한번 가격은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뭘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공개합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랜만에 이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죠? 근데 네. 최근에 저도 지금 차트 찾아보니까 네, 네. 갑자기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 특히 이 빅4 뭐 이러한 나라들의 자원 전쟁과 관련돼서 네.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자원 개발이라든가 뭐 또는 어떤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 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렇죠. 네. 유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과 일본 또 중국과 미국과의 네. 이런 히토르 전쟁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불안감을 시장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뭐 인도네시아 쪽의 팜이라든가 리튬, 흑연 이런 그 자원을 직접 개발도 하고 보유도 하고 실어 날르기도 하고 네네. 이런 포스코 그룹에 있어서의 어떤 면에서는 물류의 핵심 체인이면서도 자원 개발의 스타트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미국의 히토류 영구자석 생산 단지를 설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중저가 뭐 개별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고려아연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같이 관심을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올해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2024년 말에 주주 환원 정책들도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지난해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 아마 꽃을 피우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들 특히 이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도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단기간에 일봉상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네. 오히려 월봉으로 보시면은요. 이 박스권을 인제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중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8,000원 이하 자리 59,000원부터 61,000원 사이가 상당한 저항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5만 원을 이탈가 이번 구간에서 만약에 62,000원이 넘어간다라면 1차 목표가 7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오랜만에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연초까지도 계속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자원, 원자재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엄청 중요하다. 뭐 각 국가별로도 이제 이거를 그렇죠. 안보의 물자다라고 하면서 막 보호하고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함께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려아연이
또 잘 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가상으로 보면 굉장히 싸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리 뭐 큰 부담 없고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알래스카와 관련된 부분 결국은 포스코 그룹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여한다면? 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의원과 함께 좋은 종목들 골라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